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증시는 축제 분위기였죠. 코스피 6000이라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전인 미답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한국 증시도 제대로 대접을 받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코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갑작스러운 중동발 전운이 우리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올랐으니 이제 터질 때가 됐다는 비관론과 이것은 일시적인 소나기일 뿐 저평가 해소의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는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 증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올해 초 코스피의 급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공들여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같은 정책적인 결단들이 드디어 시장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 미만이던 종목들이 주주 환원을 늘리면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또 반도체 AI 슈퍼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영업이익 3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증시는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지 못했죠.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에 지수가 10% 넘게 출렁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른 점은 기초 체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수출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은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합니다. 지금의 하락이 펀더멘탈의 붕괴인지 아니면 과열된 엔진을 잠시 식히는 과정인지 냉정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짓누르는 가장 큰 그림자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무역 충돌이죠. 2월 말 시작된 이 공습 작전으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이미 넘어서 버렸고,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동 전쟁 당시 시장은 단기적으로 10%에서 20% 하락했지만 전쟁 발발 한 달 후에는 평균적으로 그 하락분을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전쟁은 불확실성 때문에 무섭지만 막상 터지고 나면 상수가 되어서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세계 증시는 지금 공포의 정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개 속 같은 전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석학들 3인의 시각을 빌려와 보겠습니다. 단순한 낙관론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그들의 날카로운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짐 로저스입니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인데요. 짐 로저스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로 꼽아왔다는데요. 현재의 이란 전쟁 리스크는 단기적 소음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방산과 반도체라는 전쟁과 미래산업 모두를 관통하는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이렇게 평가했죠. 특히 2026년 한국의 밸류업 정책은 일본의 사례를 뛰어넘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코스피 7000 시대를 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의 하락은 역사가 주는 마지막 탑승 기회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 달리오인데요. 레이 달리오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데요. 글로벌 부채 사이클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자산은 다소 비싸진 상태지만 한국은 지난 수년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말했는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겠지만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현금 흐름과 낮은 부채 비율은 이러한 충격을 견뎌낼 체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를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훌륭한 분산 투자처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레미 시겔인데요. 와튼 스쿨 교수죠. 주식은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의 가격이라고 말했는데요. 2026년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600조 원을 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전쟁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이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비정상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시장 금리를 상회하기 시작한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자에게 반드시 보답해왔다고 이렇게 말했죠. 이 세 사람의 결론은 하나로 보입니다. 지금의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낮은 주가는 변하지 않은 팩트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흔들림에 내 소중한 자산을 던지기 전에 이 석학들의 날카로운 진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으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조금 보이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죠. 오히려 후의 재편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4가지 핵심 전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금 20%는 심리적인 맷집입니다. 전액 몰빵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죠. 특히 지금처럼 중동 전쟁이니 뭐니 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를 이끄는 레이 달리오 같은 대가들도 항상 강조합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내 자산의 최소 20% 정도는 반드시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고요. 왜일까요? 단순히 돈을 안 써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더 빠졌을 때 남들은 공포에 질려서 이제 다 끝났다며 던질 때 우리는 어라? 더 싸게 살 기회가 왔네 하고 웃을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20%의 현금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두고 놀리기는 너무 아깝죠.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요즘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솔솔하게 주는 파킹 통장이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파킹형 ETF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두고 연 3-4% 정도의 이자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기회를 엿보세요. 그러다가 시장이 쭉 빠졌다 싶을 때 이때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전략적인 대기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서 승률을 높이는 비결이죠.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하실 것은 내 계좌를 보호해줄 에어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네,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질 때 오히려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거나 하락폭을 방어해주는 섹터가 반드시 필요하죠. 최근 우리나라는 단순한 무기 제조국을 넘어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글로벌 방산 수출 강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반짝하고 많은 테마주였다면 이제는 수십조 원의 수지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이 찍히는 수출 주도형 실적 섹터가 된 것이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성장이 멈추지 않는 섹터, 그리고 유가 상승의 파도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 주목해 보십시오. 특정 종목을 쫓기보다는 지구촌이 시끄러울 때 오히려 몸값이 귀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 섹터의 대장주들을 분석해 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전략적 해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투자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빠질 때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내 자산 가치가 깎이는 거죠. 하지만 이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주가가 내려갈수록 내가 받는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죠. 투자의 거장 제레미 시겔 교수는 평생에 걸쳐 증명했죠. 하락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밧줄은 배당이라고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나서서 밸류업을 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주주들에게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싼 게 아닙니다. 진짜 옥석은 돈을 잘 벌면서 그 돈을 주주와 나누는 회사입니다. 최근 금융 지주사들이나 자동차 같은 대형 우량주들의 행보를 보세요.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6%대, 7%대까지 올라온다면 그건 더 이상 위험한 주식이 아니라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금이죠.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감액배당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자분들에게는 이 세금 전략이 수익률 몇 %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락장에 파란불에 가슴 졸이지 마세요. 대신
내가 가진 기업이 올해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 내 통장에 꽂힐 현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배당주는 하락장에서 가장 늦게 빠지고 상승장에서는 가장 먼저 회복됩니다.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노후 자산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결국 감정을 이기는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우리를 진짜 망치는 건 떨어지는 주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번지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인간이 느끼는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2배나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엔 이성적이다가도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 공포에 질려서 눈을 감으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이나 커뮤니티의 비관론을 보는 건 잠시 멈추십시오. 대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객관적인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코스피가 10%나 급락하는 패닉 셀링 속에서도 글로벌 분석가들이 왜 삼성전자 27만원, 34만원, 하이닉스 154만원, 170만원 이런 목표가를 유지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공포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주가는 결국 같이 간다고요. 뉴스의 소음은 잠시 끄고 내가 믿고 투자한 그 기업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산업의 지형이 변했는지만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변덕은 일시적이지만 이익은 결국 주가를 이깁니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하락장을 겪으면서 깨달은 투자의 불변의 진리이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데이터가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템플턴 경은 이렇게 말했죠. 황소시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습니까? 비관과 회의가 가득한 지금이 어쩌면 가장 큰 기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경제는 돌아가고 기업은 돈을 법니다. 대한민국 정신은 이제 막 저평가의 굴레를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계좌뿐 아니라 마음의 평온까지 지켜드리는 작은 지침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